여러분 안녕하세요. ERP EME 활용 4주차 1차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실기를 배울 예정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프로그램 설치는 여러분이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직접 설치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 ERP 전체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체 프로세스 기억나세요? 제가 강의 소개 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잘 생각이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차근차근히 할 예정이니까 처음부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중지 버튼 누르시고 또 해결하신 다음에 또 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 거만 그냥 다 듣고 연습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나가도록 하세요. 첫 번째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방어벽 때문에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백신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 전에 즉 다운로드 받기 전부터 일단 작업을 좀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나 V3 뭐 여러 개가 있죠. 그런 거 모두 종료하시고요. 방화벽을 일단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고 나서 제어판의 시스템의 윈도우 버전을 확인하시는데 윈도우 버전이 7 이상이셔야지 돼요. 그 이하는 설치도 또 안 되고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간혹가다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7 이상이시고 그다음에 윈도우 10 버전도 설치가 되기는 하는데 혹시 윈도우 10에서 약간의 오류 메시지가 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Q&A에 보시면 그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세 번째는 사용자가 많을 때는 속도가 저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운로드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ERP 프로그램은 어디서 받느냐? 웹하드에서 다운을 받는데 이 웹하드는 생산성 본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www.webhard.co.kr로 들어오셔서 아이디는 ERP 게스트, 패스워드는 ERP1234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뭐가 생기냐? 게스트 그룹이 생겨요. 그럼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부를까요? 자, 인터넷을 불러서 여기다 웹하드라고 쳤더니 이렇게 브랜드 검색해서 only 웹하드 co.kr 해서 LG U 플러스 웹하드가 보입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시면 웹하드 메인 창이 뜨는데요. 그전에는 웹하드 메인 창에서 저 웹하드 co.kr을 누르면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버전이 바뀌면서 바로 접속이 안 되고요. TM 접속기, 웹하드 TM 접속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웹하드 TM 접속이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하세요. 자, 다운로드를 다 하시고 나서 보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웹하드 TM 접속기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웹하드 TM 접속기는 책에는 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접속기가 뜹니다. 여기에 ERP 게스트, 그 다음에 ERP 1, 2, 3, 4 접속.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웹하드 TM 접속기에 들어왔고요. 여기 내리기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후 게스트 그룹 프로그램 설치 파일입니다. 2020년 핵심 ERP zip 파일입니다. 이 zip 파일을 밑에 거는 여러분 컴퓨터에 내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클릭하셔서 zip 파일을 이렇게 내려받겠습니다. 뭐 있는 경우에 뭐 덮어 쓰시고요. 자, 없는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서 덮어 쓰기 했습니다. 저는. 잘 받고 계신가요? 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스톱 시켜 놓으시고 다 받으신 다음에 또 그 다음 진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 3, 2, 1 땡. 자, 이렇게 해서 완료됐습니다. 그럼 얘를 닫으시고요. 접속기도 닫아야겠죠. 자, 닫으시고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2020년 핵심 ERP 프로그램 zip 파일이 있는데 혹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요 zip 파일 뒤에 확장자가 붙었다. 그럼 걔 지워주셔야 압축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확장자 지워주시고 zip 파일까지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 풀기. 압축 풀기를 하시면 이렇게 2020 핵심 ERP 프로그램의 폴더가 생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부터는 이제 책에 있어요. 그래서 97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페이지 책 받으셨죠? 자, 97페이지에 보면은 프로그램 설치와 기초 데이터 DB, 저장 및 복원. 자, 저장 및 복원인데 저장은 맨 끝날 시간에 끝차시에 해줄 거고요. 복원은 언제 할 거냐? 복원은 5주차 시작할 때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핵심 ERP를 설치할 때 유의사항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ERP 두 번째 ERP 정보관리사 실기 프로그램 설치 안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있는 파일이 여기 지금 되어 있죠. 자, 이 중에 여러분이 요 설치 매뉴얼을 보시고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책을 보시고 차근차근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어 큐브 셋업 EXE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코어 큐브 EXE를 실행하시는 게 아니라 코어 큐브 셋업 EXE를 실행하십니다.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사양을 체크합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설치 전 사양을 얘가 알아서 메모리 디스크 체크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서 된다고 하면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사용권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해하시고 이렇게 설치하는 파일이 뜹니다. 설치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도 지금 설치하셔야 돼요. 자, 설치를 하시고 지금은 저는 설치가 되는 이유는 먼저 설치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SQL 서버 구성부터 시작해서 얘를 설치하는데 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치하고 나는 동영상은 잠깐 스톱 시켜 놓으시고 계속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생기면 여기까지 설치를 완료를 하셔야 돼요. 전혀 건들 거 없어요. 건드시면 안 돼요.
혹시 설치하시다가 다른 프로그램 연다, 인터넷 연다 하시지 마시고 설치할 때는 설치할 때만 집중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설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설치를 하시다가 다른 걸 건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애에서 공격을 당하면 프로그램 설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완료를 눌렀더니 이렇게 메인 창이 떴어요.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창이 떠질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닫았다 다시 한 번만 열어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이렇게 닫아보시면 아이큐브 핵심 ERP 2020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 지금 저는 이거를 한번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누를 건데 여러분 책 1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109페이지와 110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설치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큐브 핵심 ERP라는 아이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요걸 칠 건데 요거 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핵심 ERP 전체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책 110페이지에 있는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듈은 실무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하게 된 핵심 ERP 전체 프로세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교육용 ERP는 ERP 중에 제 하단계, 맨 밑에 있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럼 회사를 가서는 그거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회사마다 다 있냐?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모듈만 따다가 쓸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회계만 쓰겠다. 그러면 회계 파트인 이쪽 회계 시스템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사만 쓰겠다. 그러면 요거 인사 파트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각각의 메뉴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핵심 ERP의 모듈은 4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회사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가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매와 영업, 무역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물류 파트에서 우리는 배우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 외주 시스템을 생산 모듈에서 배우고요. 회계 파트는 회계 모듈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인사 실무는 인사 모듈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배울 역은 여기에요. 그래서 인사의 기본 사항을 통해서 발령도 내고 근태도 하고 급여 관리도 하고 전표 주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퇴직, 원천징수 이런 것까지 쭉 배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 설치했으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등록부터 시스템 환경 설정을 시스템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 111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회사를 등록하시오 라는 실습 예제가 있죠. 이 예제를 보시면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회사를 등록하고 재로그인, 즉 시스템 하시오. 자, 회사 코드는 6000번으로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A반과 B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1반과 2반을 회사 코드를 6000번으로 하지 않아요. 다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A반 같은 경우는 6001번으로 하시고요. B반 같은 경우는 6002번으로 하겠습니다. 6000번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유념하세요.
그러면 회사 등록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여기를 자, 111페이지 111페이지 가기 전에 처음에 로그인 하는 거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로그인 하는 거는 몇 페이지에 있냐?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보시면 최초 로그인, 아이큐브 핵심 ERP 설치 시 최초 로그인은 회사 코드는 빵빵빵빵 해서 0을 4개 쓰라 그랬고, 사원 코드와 사원 하면은 뭐로 한다고요? 시스템인데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빵빵빵빵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눌러서 시스템 초기 설정 관리자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로그인.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죠. 자, 아이큐브 핵심 ERP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면 사용자가 시스템 초기 설정 관리자, 회사는 빵빵빵빵,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회사 등록 정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6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개의 메뉴를, 자, 요거를 시스템 관리를 모듈이라고 하고요. 요 회사 등록 정보부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사 등록에 처음 회사 등록부터 가보도록 하는데, 일단 좀 살펴볼게요. 자, 얘는 뭐죠? 닫기. 즉, 내가 열려놓은 메뉴 창을 닫는 거고요. 코드 도움은 말 그대로 코드 도움이에요. F2라는 그런 거죠. 삭제, 조회, 인쇄 버튼도 있고요. 화면 분할도 있고요.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 등록 먼저 누르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누르셨나요? A반, 즉 1반은 6001로 하라 그랬어요. 자, 6001. 자, 주식회사 111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대명전자죠.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이게 치기가 조금 그래요. 자, 주식회사 대명전자, 주식회사 대명전자. 자, 법인이고요. 회계 연도는 몇 기였죠? 9기죠, 9기. 자, 9기 2020-0101 2020-1231. 그런데 어떤 건 노란색이고 어떤 건 하얀색이에요. 그죠? 자, 이 이유는 노란색은 필수 입력 사항이라고 그래서 입력하지 않으면 커서가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눌러도 안 가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치겠습니다. 21181-25594. 자, 법인 등록번호는 하얀색이죠? 안 쳤는데 넘어가네. 네,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필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도 칠게요. 법인 등록번호는 110-111-1971-02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표자 김갑돌. 김갑돌이 외국인일까요? 내국인일까요? 주민등록번호 앞번호가 1인 거, 저기 뒤에 번호 시작 번호가 1인 것 같으니까 내국인이죠. 자, 여자인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는 1, 3 이렇게 돼 있고요.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대 이전은 1, 2000년대 이후는 3 이렇게 돼 있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2, 2000년대는 4, 외국인은 이제 5번부터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6802-18-15-0261. 자, 우편번호는 돋보기 표시 눌러서 서울시, 서울특별시
자, 여기다가 뭐 누구를 치느냐? 강남대로 한 칸 띄고 30입니다. 강남대로 한 칸 띄고 302 하면 302에 해당되는 번호가 뜹니다. 거기에 동의 빌딩이네요. 자, 얘를 더블 클릭 아니면 확인 하셔도 돼요. 커져가 지금 여기 있죠. 색깔이 약간 무슨 색이에요? 이거를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벽돌색보단 좀 약하죠. 주황색보단 좀 진한 것 같고, 어쨌든 얘를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더블 클릭이 편리하시니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번호가 들어왔고요. 전화번호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는 나와 있지 않죠. 자, 업태 보겠습니다. 업태는 제조입니다. 제조. 종목은 전자제품. 설립 연월일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입력 안 합니다. 원래는 설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립 연월일이 같은 날 같이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설립일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이 좀 나중에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개업 연월일이 먼저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법인은 설립을 먼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설립 연월일이 먼저 되는 거예요. 자, 2012년 2월 1일 엔터 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B반을 위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6002 B반은 6002로 하세요. 자, 주식회사 대명전자. 자, 법인 이렇게 해서 92 2020 0101 2020 1231 21181 25594 110 111 1971023 김갑돌 내국인 680218150261 자, 주소 그냥 치겠습니다. 부를까요? 네. 자, 여기다가 강남대로 302 제조 전자제품 2012 0201 자, 이렇게 해서 자, B반은 6002로 하시고 A반은 6001, 즉 1반은 6001, 2반은 6002로 반드시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볼 게 있는데, 자, 제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지 않는다라는 걸 컴퓨터에서 걸러주는 거예요. 즉, 앞에 사업자 번호 211은 세무서 코드예요. 즉, 사업을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즉 처음에 신고한 세무서 코드가 되고요. 두 번째인 두 글자 81은 유형인 거예요. 부가가치세 유형. 부가가치세 유형은 법인 사업자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냐, 그 다음에 뭐 면세 사업자냐, 국가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1번 같은 경우는 본점이라는 뜻이고요. 1번부터 79번까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90번대가 면세사업자예요. 그리고 국가는 83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형만 보더라도 이게 면세사업자거나 개인사업자거나, 대신 간이사업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네 자릿수까지를 1년 번호라 그러고 이 마지막 숫자를 검증번호라 그래요. 그래서 검증번호랑 9자릿수를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해보면 까만색이 떴죠. 자, 빨간색이 떴을 때 안 되는 점은 전자신고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잘못된 거죠. 즉 부실기재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 쓰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산세 또 내야 돼요. 원천징수 신고할 때도 전자신고해야 되는데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무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맞게 검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회사를 차렸죠? 회사를 차렸으니까 여기 회사를 이제 대명전자로 부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느냐? 로그 아웃 한번 하겠습니다. 자, 로그 아웃 하셨나요? 회사 코드 눌러주세요. 대명전자 나왔죠? 회사 사원 입력했나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아까 뭐요? 시스템. 그렇죠. 자, 시스템으로 다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나? 자, 로그인을 했더니 우와! 대명전자가 이렇게 들어왔고 뭐가 생겼어요? 회계기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즉 지금 작업하는 거는 2020년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대신 사용자는 아직도 초기 설정자가 사용자가 됐습니다. 이 사용자가 이제 여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서 제시하는 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